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남부고시학원 헤더 진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4월 19일이었죠. 2014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그동안 애쓰셨던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수고, 노력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실로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영어 과목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합격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또 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9급 국가직에서 영어 시험의 난이도라던가 자, 우리가 흐름, 트렌드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20문제에 대한 간략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뭐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영어 공부도 그동안 굉장히 좀 열심히 해 오셨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 일단 올해가 초시였던 분들 있죠.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수험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라던가 또 어떤 주변 여러 어떤 같은 수험생들 이렇게 보면서 또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상 시험을 보시면서 아, 이게 또 실전은 또 이렇게나 다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험을 보신 분들은 역시 어렵다 했는데 영어 과목이 진짜 어렵구나 이렇게 또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도죠. 2013년도에도 시험을 치러보신 적이 있는 제시이셨던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그렇죠? 작년 국가직이 좀 많이 어려웠다. 수험생들이 막 너무 고충을 토로하셨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게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어 과목이 또 올해도 이렇게 어렵게 나왔다라고 수험생들이 느끼게 되는지 몇 가지 요인들을 좀 꼽아 드리고요. 그럼 또 진짜 본격적으로 또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그런 말씀 항상 드리죠. 점차적으로 보시면은 이 독해에 있어서 좀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독해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을 꼽을 수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유형의 축소를 일단 들어볼 수가 있어요. 유형의 축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독해가 이제 10문제가 이제 항상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그 예전에는 이 10문제 중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좀 이렇게 문장, 지문 전체가 아니라 지문의 일부를 읽고도 충분히 답을 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항상 제가 강조를 해왔지만 좀 어려운 유형으로 축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용일치, 불일치 부분에서 무려 3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빈칸 추론 이건 우리가 늘상 준비를 해왔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글의 흐름 같은 거 다시 말해 우리가 문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순서 맞추는 문제라던가 문장을 삽입한다라던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기출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독해 공부를 하실 때 있어서 유형 독해 파트를 보시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 학습을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주요 뼈대가 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유형으로 몰리게 되면서 일단은 길어진 지문하고 더불어서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 시험장에서 느끼게는 압박감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형의 축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지문의 길이라던가 그쵸? 지문의 길이라던가 단일 문장, 그죠? 하나의 문장이죠. 통문장이라는 표현 쓰기도 하는데 단일 문장의 길이가 상당히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 내려온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올해도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수험생들이 좀 정확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구조적인 그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약간 문제 푸는데 독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어휘들이 많이 등장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휘 자체가 굉장히 못 풀 정도로 되게 어려운 어휘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부 보시면은 약간 저렇게 묻어가면서 사실은 무시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이제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어휘들이 독해 지문에서 중간에
중간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글의 본질, 그 다음에 문제의 본질에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부 약간 좀 이렇게 까탈스러운 어휘들은 무시하셔도 될 만큼 어휘 부분에 있어서는 뭐 흐름을 끊을 정도로 어려운 어휘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이 투자 시간,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을 초과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파이널 특강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요소들이었는데 그 특강에서도 특별히 집어들인 요소들이 사실은 이번에도 고스란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점차적으로 굉장히 국소적인 그런 문제들보다는 주요 골자, 그렇죠? 이런 것들 좀 큼직큼직한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계속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요소들 노력을 좀 정성을 들여주신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파트에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예전하고 좀 다르게 좀 신선한 그런 동사구라던가 관용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제 파이널 특강을 또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부 표현들이 제가 파이널 특강에서 강조했던 표현들이 또 이번에 좀 등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강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덕분에 그거 하나 더 맞췄어요 라고 해서 되게 좀 이렇게 좋아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약간 좀 눈에 익숙하진 않은 그런 어구들 표현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문맥의 흐름 무시 못하죠. 그런 흐름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속어법이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아니고 쟤도 답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다 보면은 충분히 또 우리가 답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2013년도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는 어떤 면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난이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사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작년에 또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는 이 영어라는 과목이 시간, 안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웠었을 것 같고 난이도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직, 서울시, 그 다음에 내년에도 당분간은 이 영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보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딱 나왔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건 부족한 건 알아 라고 하지만 자꾸 밀어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장수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빠른 합격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 다 갔다 오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저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총평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자, 바로 본격적으로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해보죠. 밑줄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문장을 잠깐 보시면요. I was told to let Jim pour over computer printout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be told to 하면은 뭐뭐라고 당부를 받았다. 이제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투부정사가 let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역동사 let이 등장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Jim이 컴퓨터 인쇄물을 pour over 하도록 당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컴퓨터 프린트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over라는 느낌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examine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세세하게 조사하다, 검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distribute 하면 우리가 분배하다라는 건데 사실 분배에 이제 우리가 over 느낌은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다음 discard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건 버리다, 폐기하다 이런 뜻이니까 적절치 않고 문맥상 correct는 이제 우리가 바로잡다, 정정하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프린트 인쇄물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꼼꼼히 살펴보는 요 정도의 느낌이 조금 이제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좀 까다로운 그런 우리가 동사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anyway 정답 그래서 우리가 1번에 examine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빈칸 추론이었죠.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제가 특강 때 되게 많이 강조했던 요소가 되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Before she traveled to Mexico last winter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녀가 지난 겨울에 멕시코로 여행을 하기 전에 이런 뜻이죠.
She needed to her Spanish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스페인어를 블라블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유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맥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빈칸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she had not practiced it since college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이후로 그 스페니쉬죠. it이라는 건 스페니쉬를 한번 연습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써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대학교 때 전공 한 10년 딱 이렇게 손 놓고 나면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케이스니까 연습을 안 해서 스페인어를 다시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행은 또 멕시코로 가야 되겠고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찾아주는 건데 make up to 하면은 우리가 아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랑알랑 거리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적절하지 않고요. 3번의 shun 같은 단어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단어죠. 우리가 avoid 의미로서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부터 멀리 피해 있는 거니까 요것도 문맥상 맞지가 않고 4번 보시면 come down with는 우리가 많이 썼던 표현인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모의고사 때도 많이 풀었는데 어떤 병 같은 거에 걸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이라는 거죠. 이거 이제 우리가 복습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에 brush up on 요거를 해주시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번 봤고요. 자 3번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거 한번 보도록 해보죠. 영장문. 자,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국가직하고 지방직도 영장문이 점점 더 길어지고는 있다. 그쵸? 근데 국소적인 부분보다는 좀 굵직굵직한 그런 문장 그런 문법적인 요소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 내용 있죠. 그 내용에 맞춰서 그 내용이 골고루 잘 들어가 있으면서 문법적인 구조가 완벽한 애들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오늘은 이제 잘못 옮긴 거 먼저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1번. 그녀는 등산은 말할 것도 없고 야외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했는데 사실 여기 딱 보시면은 관건은 not to mention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ot to mention 명사 대명사 나오게 되면은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의미였던 거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였던 표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반적인 구조를 보시면 does not like 했는데 알고 계시죠? 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does not 동사 원형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like는 투부정사도 목적으로 쓸 수 있고 동명사도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to go, going 둘 다 가능한 구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도 맞는 구조고 not to mention, mountain climbing 해서 명사 구조까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케이. 자, 2번 보시죠. 그녀는 학급에서 가장 예쁜 소녀.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에서도 비교급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최상급의 표현 여러 가지 공부하셨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 than, 그쵸? 그 다음 중요한 거, any other 다음에 반드시 무슨 명사? 그렇지. 단수 명사가 와야지만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녀에 반해서 any other girl 단수 명사 나왔죠? 다른 어떤 소녀보다 더 아름답다. 결과적으로는 가장 예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구조가 되겠고요. 자, 4번 보죠.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취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자, 일단은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a number of가 보여야 되겠죠. 예, 잘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참 많이 했던 건데 a number of라는 것은 many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a number of 다음에 또는 many 다음에는 셀 수 있는 그렇지? 복수명사가 와줘야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주어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복수로 맞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are studying very hard.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To get a job after their graduation. 예,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구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우리가 잘못 옮긴 거 3번이 될 텐데요. 같이 보죠. 그 나라는 국토의 4분의 3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소국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The country is a small one with 3/4 of the land.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문장 보세요. 3/4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a quarter는 4분의 1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3가 됐으니까 quarters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3/4 4분의 1이 3개가 되는 거니까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4분의 3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land가 나온 다음에 surrounding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제가 잠깐 써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명사 the land가 나왔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surrounding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여기 surrounding 이하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수업 들으신 분들 다 알 거야. 우리가 이렇게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은 꾸밈을 받는 명사를 제가 뭐로 놓자 그랬어? 작은 주어. 그쵸? 그 다음에 수식해주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뭘로 보자? 작은 동사로 보자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surround라는 것은 뭐뭐를 둘러싸다, 뭐뭐를 둘러싸다. 분명히 타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surrounding이라고 하는 능동형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육지가, 그 땅이 뭔가를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urrounding, 능동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surround에 대한 어떤 목적어, 명사가 다시 또 와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말 해석도 그렇고 여기 지금 잠깐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surrounding 뒤에 뭐가 나냐면 by the sea가 등장을 합니다. by.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육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다시 보시면 랜드가 둘러싸여지는 거야. 바다에 의해서 둘러싸여지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surrounding이 아니라 둘러싸여진 수동의 의미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가 나와야 될까요? surrounded by가 돼야지만 이게 맞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이 분사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딱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는 현재 분사가 오고 어떤 때는 과거 분사가 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 관계 잘 보시고 수식받는 명사를 작은 주어, 수식해주는 분사를 작은 동사 놓고 보시고 주술 관계 따져주시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역시나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정답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죠. 자,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건 이제 어휘가 3개나 나왔는데 조금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휘 3개 넣으려고 하면 조금 마음에 부담은 있지만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Visitors at Disneyland pay a high admission price. 높은 입장료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그리고 wait hours for rides 했는데 자, 보시면 놀이기구를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떤 놀이기구인지 관계대명사 that으로 연결해주고 있네요. That lasts no more than 5 minutes 하니까 적어도 5분은 지속되는, 그러니까 단지 5분만 지속되는 놀이기구를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시간 기다렸는데 한 5분 정도도 안 탔어. 근데 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 번 타려면은 다시 또 1시간 기다리고 이번 3분 타고 뭐 이런 식으로요. 저는 안 탑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강심장들 많죠. 자, 그다음 거 보죠. Why do they respond so well to a situation that might otherwise cause great blah blah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 의문을 제시하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상황에 잘 반응을 하는 걸까요? 어떤 거? 계속 기다리고 높은 입장료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이하 볼게요. 수식해주고 있는데 otherwise 다른 경우라면 아주 커다란 블라블라를 야기할지도 모를.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경우라면 이게 만약에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런 우리가 뭐 마트라던가 그쵸 마켓이라던가 이런 데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럴 때는 커다란 뭐를 야기할 수 있을까? 당연히 좋지 않죠. 오래 기다려야 되고 뭐 굉장히 뭔가 피가 높고 이러면 안 좋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합당한 어휘를 찾아야 되는데 1번하고 2번은 dissemination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보급의 의미가 있어요. 보급.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보급, 파종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요거는 제외가 돼야 되겠고 우리가 간단하게 3번하고 4번에 dissatisfaction, 불만족. 요게 상당히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경우라면 커다란 이런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왜 반응을 하는 것일까? 자,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One reason is that the theme park provides extra service. 자, 여분의 서비스가 있군요. 잉여 서비스가 있어요. Wherever they can. They lend cameras. 자, 보세요. 테마파크가 있다. 이런 감담입니다. 카메라를 빌려줘요. 근데 at no blank 했는데 to their guests. 그들의 손님에게. 근데 어디에서? at designated photo sites 하니까 지정된 포토 장소에서 이런 뜻이죠. 사진 찍는 그런 장소에서. 그럼 카메라를 대여해줘요. 그러면은 지정된 사진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그러면 불만족스러움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말 그대로 and no, 니은이 나는데 chance, 기회가 없다라기보다는 charge, 요금 부과가 없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and no charge 하면 우리가 무료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카메라 빌려주는 거죠. 미키 마우스랑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뭐 슬리핑 뷰티랑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죠.
자, 니은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harge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 정도 되니까 정답 벌써 끝나버리죠. 예, 3번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네요. 자, 마무리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볼게요. Clean facilities and friendly staff 했는데 청결한 시설물들. 아, 완전 깨끗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쾌적하고. Friendly staff. 완전 친절하죠? 그래서 굉장히 친절한 그런 스태프 직원들도 또한 go far to the negative experiences 해서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블라블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주는 거야? 지금 장점 얘기니까 부정적인 경험들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erase, 지워버리다.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디귿에 있는 evoke라는 단어는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것들을 이제 떠올려주는 거 있죠. 환기시키다, 뭐뭐를 떠올리다, 떠올려주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다 맞는 건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5번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5번이 사실은 조금 까다로웠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까다로웠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위아래 흐름을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요 정도는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요하네스 케플러 알죠? 케플러의 그 세계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지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케플러는 believed, 믿었다. There would one day, 언젠가는 be celestial ships with sails adapted to the winds of heaven.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일종의 이제 오늘날의 우주선이라고나 할까? 예,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celestial ship 하니까 말 그대로 천체에 떠다니는 배가 되는 거죠. 천체의 배. celestial 중요한 단어라고 많이 강조했고, 그 다음에 with sails, 돛을 단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adapted to the winds of heaven 하니까 하늘의 바람에 딱 적응하여 이런 뜻이죠. 그래서 navigating the sky, filled with explorers 이렇게 나는데 우주를 이제 하늘을 항해를 하면서 근데 어떤 그 탐험가들로 꽉 차 있는 배인지 볼까요? Who would not fear the vastness of space 하니까 우주의 광활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탐험가들로 꽉 차 있는 그런 배. Celestial ship.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선구자적이죠. 옛날에 그 우주선의 존재를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 사람은 케플러가. 그럼 이제 옛날 얘기가 나왔고요. end today 나온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end today라는 점이에요. but today가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흐름이 순접으로 엮여지는 거죠. 순접으로.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해갖고 이런 케플러가 추측했던 믿었던 그런 것들이 뭐 실현이 됐거나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이런 내용이 나와주는 거겠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And today, those explorers, human and rabbit 이렇게 나왔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그러한 탐험가들이죠. 예, 그런 탐험가들, 인간, 그 robot 이런 애들은 employ as unerring guides on their voyages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들의 항해에 unerring한 voyage로서 채택을 했어요. 자,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vastness of space, the three laws of planetary motion, that blah blah 이렇게 나왔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그런 우주의 광활함을 뚫고서 그들이 항해를 하는 동안에 자, 뭐로써? unerring한 guides, 지침으로써 택했어요. 뭐를? 그 다음 보세요. Three laws of planetary motion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성의 운동에 대한 세 가지 법칙. 이게 바로 이제 케플러가 만들어낸 거겠죠. 자, 요거를 지금도 unerring한 지침으로서 쓴다라는 거야. 언제? 오늘날. 그러니까 예전에 케플러가 했던 건데 그걸 오늘날까지 쓴다라는 거죠. 왜 써? 그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unerring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positive한 느낌의 어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우리 한번 관계대명사 뒤에 더 볼까요? The Kepler uncovered 하니까 말 그대로 케플러가 발견했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좋은 거 찾아보면 되는 거죠. 1번에 보시면 우리가 fruitless인데 말 그대로 이거는 확실하다는 뜻이겠죠. 말 그대로 이제 실수가 없는 거니까 확실한, 흠잡을 데 없는 이런 의미고 2번에 unreliable 했는데 잘 봐야 돼. reliable은 우리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이에요. 근데 on이 붙었으니까 부정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니까 이건 out이고 그 다음에 gutless인데 겉은 여러분들 이 속에 내장 있잖아요. 내장이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짱을 튕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배짱이 좋은 이런 뜻인, 배짱이 없는 이런 뜻인데 요것도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unscientific 했는데 이건 절대 아니죠. 오늘날에 채택할 정도로 쓴다라는 것은
과학적이란 얘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번하고 4번은 문맥상 적절하지가 않고 gutless 같은 경우는 내장을 다 보여줄 수 없을 정도니까 배짱이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unerring의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fruitles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erring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항상 정확한, 틀림없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쓰게 됩니다. 어때요? 흐름 보니까 조금 그렇게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6번 이제 우리가 어법상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1번. While worked at a hospital, she saw her first air show. 이렇게 나왔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while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while이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로 연결된 절이 나와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이나 조건부사절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법칙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었냐면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시간부사절이 그런 접속사가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동사의 보호로서 다양하게 오죠.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현재 분사도 올 수 있고 과거 분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이 연결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동사가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에 한정해서 우리가 주어하고 어디까지 B까지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when young 어릴 때, when a girl 소녀였을 때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략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이제 남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능동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BPP니까 이건 우리가 어떤 경우죠? 주어하고 이 관계가 동작이 수동 관계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무조건 선생님 주어 없이 본동사 과거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while이 사라진 주어는 she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녀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생략된 부분은 while she was working이었어. 이해되셨죠? 스스로 일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she하고 was가 생략이 되면서 이거는 while working 하셔야지 맞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보죠. One of the exciting games I saw 이렇게 나왔는데 자 참고로 I saw는 앞에 있는 games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one of 복수명사가 전체 주어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one이 전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단수를 취급해서 거기 본동사 were 나온 거 보이시죠? were가 아니라 뭘로 바꿔준다? was로 바꿔주시는 것이 맞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이때가 어디 월드컵이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디죠? 예? 남아공이요. 올해는 우리가 브라질이죠. 예. 개인적으로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4번 보죠. It was the main entrance for that she was looking 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지금 원래는 이 for의 위치가 looking 뒤에 있었었겠죠. look for, 뭐뭐를 찾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야,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고 있었던 main entrance 하니까 중앙 출입구였어.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는 it was the main entrance 문장 하나, 그 다음에 she was looking for the main entrance겠죠. 근데 명사가 겹쳐지니까 관계대명사 지금 대수로 갔는데 중요한 건 뒤에 있는 전치사가 앞으로 오게 되면은 절대로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수로는 쓸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for which 정도로 맞춰주시는 것이 맞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하여 정답은 이제 우리가 2번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특강에서도 뭐 마지막으로 해드리면서 정말 중요하고 이거는 틀리면 나만 틀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근데 틀린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복합관계부사 however가 나오게 되면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문장 뒤에 있었던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weary라고 하는 형용사가 원래는 you may be weary죠. 근데 그 weary가 먼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however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서 양보의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you must do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문장 구조가 되겠네요. 정답 2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뒤로 가보죠.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생활 영어하고 이디엄 패턴은요, 더할 나위 없이 쉬웠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특강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디엄 정리를 좀 이렇게 열심히 또 해드리기도 했었고, 이런 생활 영어 패턴도 같이 정리를 했었었는데, 예년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는 그래도 무난한 편, 되게 수월한 편, 그 다음에 뒤에 또 우리가 8번이었었나요? 연결되는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이디엄 표현들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자, 7번 보시면 I saw the announcement for your parent 25th anniversary in yesterday's newspaper.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모님이, B의 부모님이 25주년, 결혼 25주년 발표를 하신 거예요. 신문에다가. It was real in it. 정말 근사하구나. Do you know how your parents met? 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만났는지 이제 궁금한 거야. 이제 물어봤어요. 너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 자, 삐워볼게요. Yes, it was really incredible. 자, 굉장히 놀랄만하지. 그리고 very romantic 하니까 굉장히 로맨틱했대요. 그래서 어떤 커플인지 보죠. They met in college. 예, 이거 CC였네요. 그쵸? 대학교 커플이고 found they were compatible. 우리 compatible 되게 사실은 어휘 문제로 열심히 했던 건데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같이 갈 수 있는 것, 양립할 수 있는 이런 약간 어려운 의미였었죠. 그러니까 이건 또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조화롭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아, 우리 좀 잘 맞는구나. 뭐 이렇게. 그리고 began to date. 데이트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their courtship 했는데 그들이 이제 courtship 하게 되면 이제 연애죠, 연애. 그래서 그게 lasted all through school 했는데 좀 지겹지 않았을까? 근데 학창 시절 내내 이어진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A가 말합니다. No kidding. 야, 정말? 그러면서 that's really beautiful. 정말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I haven't noticed anyone in class.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빈칸 바로 앞이니까. 나는 that I could fall in love with 하니까 자,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내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anyone, 어느 누구도 아직 알아차리지는 못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 짝을 못 찾은 거예요. 부정문이죠. 먼저 이렇게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딱 같이 얘기를 해주고 Oh well, maybe next semester. 다음 학기에는 뭐 나오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제 부정문, 나는 아직 여자친구를 못 찾았어, 뭐 남자친구를 못 찾았어 한 다음에 얘가 할 수 있는 반응, 그러면서 다음 학기로 미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어떤 그 프렌드가 girlfriend인가요? 여기는 사실 남자도 정확하지 않은데 자, anyone 찾았어 안 찾았어?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같이 부정문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는 표현은 정답은 1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Me neither. 오케이? 나도 역시 아직 못 찾았어. 아마 다음 학기엔 되겠지. 잘 안 돼요. 빨리빨리 찾아야지 계속 되는 거예요. 되는 애들만 되더라고. 그래서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우리가 해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맨 마지막에 4번 같은 표현은 좋죠. 우리가 hang about with 하면요. 이렇게 어울려 돌아다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구누구와 어울려 지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죠. 자, 8번에 A. 자, did you see Stev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스티브 봤니? Yes. But why does he blah blah? 봤는데 하지만 왜 그가 블라블라 하지? 라고 물어봤더니 A가 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전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I thought he'd be happy 하니까 과거예요. 나 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뒤에 내용 보시면은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맨 마지막에 B가 힌트를 주죠. He may have some problem with his girlfriend 해서 아마 여친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여기 보시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추측하건대 스티브가 별로 상태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have a long face 하면은 긴 얼굴을 가지다. 다시 말하면 우울한 얼굴을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쉽게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우리가 2번에 step into one's shoes 하면 뭐뭐를 대신하다. 그쵸?
그다음에 jump on the bandwagon 하면은 이거는 시류에 편승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밴드웨건 쪽으로 펄짝 뛰어 넘어가는 거니까 좀 잘 되는 쪽으로 붙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있고요. play a good hand 하면요, 굉장히 그 멋진 수를 쓰는 거, 손놀림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노름도 잘하는 것도 그렇고 능란한 아주 그런 수를 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문맥만 잘 찾아주시고, 사실은 have a long face는 워낙 많이 했던 표현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쉽게 답을 찾으셨을 거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번 받고 9번 보도록 해보죠. 제가 특강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이런 밑줄 친 어법 문제가 점점 지문이 왕창창창 길어지고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독해 문제가 하나 더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쨌든 문법 문제로 얘가 나온 거예요.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그래서 꼭 내용을 100% 해석을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지 마시고 흐름만 잘 읽어주시면서 그 밑줄 친 부분 앞뒤 문장 구조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 굉장히 당부를 했는데 역시나 또 이렇게 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대충 의미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1번 같은 애들은 딱 보는 순간에 because 다음에 magazines가 주어거든요. 그쵸? resemble 동사죠. 자, 이 동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치사, 뭐뭐처럼 비슷하다, 뭐뭐와 같다 이렇게 할 때 like 절대 못 붙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resemble a book 해주시는 것이 맞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해석은 해설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죠. 2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comma which 찍고 report 바로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which가 온 건 맞아요. 왜? 선행사가 앞에 magazines가 나왔고 커마 찍고는 대은 절대 못 쓰고 which를 쓰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which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왔다. 얘는 우리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죠. 저랑 공부하신 분들 제 원칙 그거 떠올리셔야 되는 건데요. 자, 어떤 구조였죠? 잠깐 볼까? 자, 우리가 선행사가 나왔어. 여기는 우리가 커마 찍어서 계속적으로 나왔는데요. 주격 관계대명사 기억하시죠? 주격 관대 나왔어. 자, 그럼 바로 동사 나왔죠. 자,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어? 결국은 얘라 그랬죠. 얘가 얘고, 그쵸? 그 다음에 얘의 주어는 누구야? 실질적으로 얘죠. 따라서 얘의 주어는 누구이기도 하다? 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리를 했었었는데 magazines는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무슨 동사? 복수 동사가 나와주는 게 맞아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report 보시면 알겠지만 보도하다, 보고하다 S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거 S를 어떻게 해야 돼? 떨어뜨려야지 우리가 복수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번도 틀렸고, 자, 3번 보죠. for example부터 볼게요. 앞에부터. 보시면은 there are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there, 유도부사 다음에 are, 동사가 나왔고 뒤에 밑줄 쳐 있는 애가 주어야. 정말 많이 했던 구조예요. 그래서 are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우리가 복수명사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women's magazines 해갖고, 자, 지금 보시면 복수명사 상당히 적절했죠.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women's magazines까지가 주어인데 앞에는 are가 동사고 뜬금없이 다시 또 준동사 cover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일형식 문장이에요. 오케이? 비동사가 전체 본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전체 주어, 문장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cover라는 원형의 형태는 절대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적어도 완전한 절에 이어서 얘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앞에 있는 magazines라는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정도로 오면 훌륭하겠죠. 내지는 뭐 부사정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지 몰라도 돼. 근데 틀렸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로 바꿔야 될지 몰라도 얘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문맥상 뭐 fashion, cosmetics and recipe를 다루는 잡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줄 수 있는 현재 분사 covering 정도 해주시면은 우리가 맞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틀린 구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가요? 네,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4번 나왔는데요. 아, 우리가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those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자, those라고 하는 대명사들이 뭐 형용사나 분사가 꾸며질 땐 뒤에서 후치수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those interested in the arts 하니까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 예,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맞는 구조. 그래서 전체적으로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다 틀렸고,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0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해보죠. 자, 돕겠네요. 자,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제가 지금 보시면 해설이 되게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석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드렸으니까, 자, 우리가 왜 답이 아닌지 그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왔는데요. 자, 요거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10번에 2번 잠깐 보시면 정답이 2번인데, The Brookfield Zoo assisted African American kids in tracing their family history 이렇게 났어요. 해석을 해보면 브룩필드 동물원은 African American kids 하면은 흑인 미국인 어린이들이 되는 거죠. 흑인 미국 어린이들, 그렇죠? 흑인 미국 어린이들을 도와주었다. 뭐 할 때 그들의 어떤 가문의 또는 가게의 역사를 쫓는 데 있어서, 추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동물원이 진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맨 마지막 문장 좀 잠깐 볼게요. 찾으셨어요? 자, Bush said 이어진 거, The Newberry Library. 보이시나요? 예, 거기 마지막 문장 보죠. The Newberry Library, 자, Newberry 도서관은 was also honored, 또한 수상을 했는데요. 뭐 때문에? For its extensive collection of more than 500,000 maps 하니까, 자, 100만의 절반이니까 50만 개네요. 그래서 50만 개 이상의 그런 광범위한 그런 지도 수집, 이런 것 때문에도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되고 있죠. And its role, 역할이었는데요. 어떤 역할인지 볼게요. Helping, 이게 바로 이제 assist의 느낌인데, African Americans들이, 흑인, 그런 미국인들이 trace their family heritage, heritage 유산이죠. 그 가문의 어떤 그런 유산, 그 가게의 유산을 추적하는 것을 돕는 데 있어서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zoo가 아니라 Newberry Library, 도서관이 그 역할을 한 걸로 상을 받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거의 이제 맞아떨어지게 해석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죠. 자, 11번. 자, 피드백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됐는데, 자, 지금 보시면 피드백이 이제 처음부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은 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역접에 흐름이 꺾이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런 걸 봤었을 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피드백에 대해서 한번 딱 던져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쭉 마지막까지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첫 문장 잘 읽어주시고 마지막 문장에 마무리해주는 문장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정답을 끌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장, 요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문장하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Feedback, particularly the negative kind 되는데, 자, 특별히 피드백 중에서도 좀 약간 부정적인 종류의 피드백 있죠. 이거는 should be descriptive rather than judgmental or evaluativ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judgmental, 좀 판단한다라기보다는, 혹은 또 평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설명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종류의 피드백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좀 이렇게 판단하고, 너 이거 좀 못한 거고, 넌 좀 이래서 별로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거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요거는 요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설명을 하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자, 지금 보시면 밑에서,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면요. When you're criticizing, 당신이 비판을 할 때, 이제, 이게, 피드백이라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종류의 피드백은 결과적으로 이제 비평이나 비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를 할 때는 remember, 자, 기억을 해라.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You are censuring a job-related behavior, not the person. 이런 표현이 났는데, not the person. 사람이 아니라, 그죠?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job related behavior 하니까 말 그대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행위를 censure, 질책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비난을 할 일이 생겼어. 피드백을 할 일이 생겼어. 그랬을 때 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좀 게을러 이렇게 인신공격이 아니라 업무하고 관련된 그 행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질책을 해야 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찾아보니 그쵸? 정답은 우리가 2번이 나왔죠. 상대방의 인격보다는 이게 마지막 문장이죠. 업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사실 좀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우리 항상 이런 자세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뭐 우리 갈 길이 바쁘죠. 우리 공부할 길이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질책한다거나 그럴 일이 사실은 없겠지만 그쵸? 자 12번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지 문제인데요. 자, 이 요지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중반부쯤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 but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쵸? but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먼저 제시문, 첫 번째 문장을 읽으신 다음에 핵심어하고 흐름을 좀 잡아주신 다음에 이 but 이후로부터는 내용이 약간 흐름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실은 전체 요지를 찾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 필자의 그 주장에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but 뒤의 내용이. 그걸 감안하시고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은 보고 가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같이 보죠. Through discoveries and inventions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발견과 발명을 통해서 그쵸? Science has extended life 이렇게 나왔는데 과학은요.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과학은 그랬죠. 그 다음에 conquer disease, 질병도 정복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offered new material freedom 해서 새로운 물질적인 자유를, 해방을 우리에게 제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발견하고 과학이라는 이런 과학을 통해서 이뤄낸 좋은 점이에요. 업적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but부터 보도록 해보죠. but 한번 볼게요. 그러나 There are new troubles in the peculiar paradise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아주 특정한 이런 천국에 새로운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근데 이 발견하고 발명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왔죠? That science has created 하니까 이런 과학이 창조해낸, 만들어낸. 자, 그럼 문제점들 조금 더 볼게요. It seems that인데 that blah blah인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뭐인 것 같은지 한번 과학의 나쁜 점, 단점 한번 보도록 해봅니다. Science is losing the popular support예요. 뭐냐면은 대중적인 지지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대요. 사람들이 별로 과학을 안 좋아하네. 자, 근데 뭐에 대한 지지? To meet the future challenges of pollution, security, energy, education and food 이렇게 나오는가? 자, 보시면 공해라던가 그쵸? security, 보안, 안보, 에너지, 교육, 그 다음에 식량에 대한 미래의 문제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지지, 기반 이런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봤었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핵심 화두는 과학 또는 발견과 발명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믿음 같은 거, 신뢰 같은 것들이 지금 대중들에 의해서 소멸되고 있다. 이 내용을 담은 내용이 전체에 우리가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니까 우리가 정답은 부정적인 흐름이면서 그런 거 담은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은 the absolute belief in science 하니까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is weakening. weaken 정도는 아시지 않나요? 그렇죠? weaken 우리가 약화시키다니까 약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3번 보도록 해봅니다. 자, 13번은 좀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꼼꼼하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답을 좀 찾아보고요. 자, 오답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그래서 실강 수강생들한테 이렇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지문이 좀 꽤나 길었기 때문에 약간 수고가 됐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는 사실은 선택지를 먼저 보고
지문을 읽는 게 좋아. 그쵸? 근데 나의 내공이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아예 지문을 먼저 보시되 수치라던가, 그쵸? 약간 특정한 요소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체킹을 해가면서 우리가 내려오자.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셔야지 한 번 딱 읽으신 다음에 또 선택지 보고 다시 한번 왔다 갔다 이러면은 시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체킹해가면서 보시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뭐 시간하고 관련된 표현이라던가 그쵸?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관건이었죠. 같이 봅니다. 일치하는 건 정답 4번인데요. 같이 보죠. A valid identification card is required to use the athletic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during the summer session 했는데 여름학기 동안의 시설물들에 대한 거였는데 valid identification card 하니까 말 그대로 유효한 신분증이에요. 유효한 신분증. 그렇죠? 그래서 유효한 신분증이 요구가 되어지는데 athletic 또는 entertainment 시설물들 여름학기 동안에 이 내용이 사실은 마지막 문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이 여기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밑에서 두 번째 그 마지막 두 문장 보시면 or student 나왔죠? 자, 거기 한번 보죠. or student who want to use the library, borrowing services and the recreational, athletic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했는데 하여튼 이런 시설물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학생들은 그 다음 동사 나왔죠? must have an authorized, 공인된, 허가된 summer identification card, 여름학기 신분증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4번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치하는 거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2번 잠깐 보도록 해볼게요. 자, 2번 보시면은 during the weekdays 해갖고 주중 동안에 cafeteria in the library 했는데 cafeteria하고 library는 12시에 열 것이다 이런 뜻인데 요거를 요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12시에는 열어 있을 것이다. 오픈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간중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근데 늦어도 뭐 12시부터 7시까지는 뭐 열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12시에는 항상 열려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will open at noon이니까 will be open이 아니죠. 그러니까 will open이기 때문에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2시에 열 것이다가 되는 거죠. 12시에 문을 열 것이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도 제공하고 막 그래요. 주중에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아침 몇 시였죠? 예, 아침 7시부터 문을 여네요. 이런 것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Anyway, 나머지는 해석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또 보도록 해보죠. 자, 1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살짝 이제 초입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부 어휘들이 좀 이제 우리가 잘 그런 안 쓰는 어휘들도 좀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뭐 걔네들이 되게 좀 중요한 우리가 뭐 결정적인 역할 이런 걸 하진 않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일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의외로 정답은 쉽게 나왔죠.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물체와 물질을 아이들이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답은 일치하지 않는 건 4번이 되는 건데요. 잠깐 4번을 잠깐 보시죠. 해석을 해볼게요. Children can distinguish objects from substances 이렇게 나왔는데 자, distinguish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물체와 substances, 물질을 구별할 수 있대요. 근데 전제 조건 다른 거 보이시죠? Only after입니다. 그러니까 뭐뭐한 이후에만, 그러니까 꼭 이러고 나서야만 물체하고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전제 조건 다른 거예요. 구분에 대한. 근데 언제인지 볼까? They know how their language distinguishes them 했는데 자, 그들이 안 이후에만 이런 뜻인데 뭐를 안 이후에만 어떻게 그들의 언어가 그것들을 구별하는지를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물체와 물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깨우치고 나서야지만 그 다음에 물체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언어에 대한 그런 구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딱 본 다음에 물체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하고 반하는 내용이 어디가 나냐면 하단 부분에 so well before blah blah 여기를 좀 찾아볼까요? so well 예, 찾으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고기를 한번 보도록 해보죠. 보시면 so well
before children know how the English language distinguishes individual object from portions of a substance 이렇게 나왔는데 자, so well before 하니까 뭐뭐 하기도 전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거기 보죠. 아이들은 잘 알기도 전에 뭐에 대해서 어떻게 영어라는 언어가 individual object from portions of a substance 하니까 개별적인 물건과 substance. 자, 말 그대로 물질이죠. 물질을 구별하는 거를 알기도, 잘 알기도 전에 they distinguish them. 그들은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 물체와 물질을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generalize words for them accordingly 하니까 그에 따라서 그 물체와 물질에 대한 words, 단어들이죠. 그 말들을 generalize, 일반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before가 굉장히 관건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은 그거를 언어적으로 알기도 전에 이미 이제 보고 구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4번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일치하지 않는 거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단한 그런 paraphrasing 기법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떤 A라는 내용이 제시가 된 다음에 그거를 약간 180도 틀어서 얘기가 전개가 된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다른 대용어고 좀 약간 어려운 식의 그런 대용어고 표현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집 불일치는 전반적으로 좀 지문이 길고 좀 장황했다라는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 끄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들었겠지만 사실은 문제 풀이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15번. 자, 같이 보죠. Until recently, 최근까지, 자, many experts assume that. 자, 많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추정을 했느냐? Under the influence of universal literacy and mass media 하니까, 자, 어떤 보편적인 이런 문학이라던가 mass media, 대중매체의 영향 하에서 regional dialect인데 말 그대로 지역 사투리, 방언을 말하는 거죠. 지역 사투리들이 were being leveled인데 말 그대로 레벨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비슷해지고 있다. 그 수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지방색이 되게 강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강원도는 강원도,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 경상도 되게 지방색이 강했다가 아무래도 이제 대중매체, 그쵸? 뭐 TV라던가 매스미디어라던가 이런 거 자꾸 듣게 되다 보니까 표준어 많이 듣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역 그 방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좀 비슷해지고 있다. 요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을 했어. 근데 뭐라고 딱 단정적으로 딱 던져줍니다. 짧게 뭐라고 말해주고 뒤에 내용이 중요하죠. 보세요. Local identity, 지역의 정체성, 우리가 지방색 같은 거 볼 수 있겠죠. 그리고 other social forces, 다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세력들, 이런 것들은 exert a stronger influence.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뭐보다 than even TV on how dialect evolve 하니까 TV보다도 더. 근데 뭐에 대해서? 어떻게 방언들이 진화하는가에 대한, 발전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역 그런 사투리에 대해서 TV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지역의 어떤 정체성, 지역 색이라던가 다른 어떤 사회적인 세력들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지역색이 더 이렇게 레벨드 되어진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 거죠. 이런 설명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자 마지막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the inlanders, the midland, Canada, and the south 이런 지역들 다 다른 지역인데 are now mo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an ever. 그 이전보다도 더 서로로부터 훨씬 더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사투리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었을 때 그렇지 않다. 부정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 정답 3번. Not so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겨보죠. 16번. 자, 16번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어휘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rgument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많이 봤던 그다음 또 기출도 됐던 어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우리가 vanquish 같은 단어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워낙에 많이 정리해 드렸던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흐름도 좀 잘 이렇게 행간의 의미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휘 정리 뭐 웬만큼 돼 있으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다 생각이 드네요. 자, 같이 보도록 해보죠. 같이 봅니다. Body type was useless
as a predictor of how the man would fare in life 이렇게 났는데 체형이죠, 체형. 그래서 체형은 쓸모가 없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predictor 하면 우리가 예측 변수라는 표현이죠. 어떤 예측 그런 지수, 예측 변수로서의 쓸모가 없대요. 뭐에 대한? 어떻게 인간이 인생에서 잘 지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체형을 본다면 너는 좀 평생이 좀 편안할 것 같아. 어떤 애 보고 야 너는 인생이 좀 아니다 야 이렇게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body type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o was birth order 출생 순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입회관계 이런 것들도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당 편이라서 잘 살고 야당 편이라서 못 살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얘기하는데 자 거기 but 찾으셨나요? 자 but 보죠. 여기가 사실은 이제 필자의 주장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요. Having a warm childhood was powerful. 나온 거 보이시죠? 따뜻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강력했다. 어린 시절이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따뜻하고 이랬었더니 인생을 좀 잘 살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래요.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다가 블랭크가 포함된 그 문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 문장을 보시면 더 positive effect 찾으셨나요? 오케이. 마지막 문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긍정적인 영향이죠. 근데 누구에 대한? One loving relative. 어떤 그런 한 명의 굉장히 애정어린 친척, mentor, 은사, 스승, 혹은 친구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can blah blah the negative effect 하니까 말 그대로 나쁜 일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뭐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having a warm childhood에 대한 거잖아요. relative라던가 mentor라던가 friend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나쁜 영향들을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증대시키느냐,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적절한 것은 뭐가 가장 좋겠다? 말 그대로 이겨내다, 말 그대로 정복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서 우리가 3번에 vanquish 이걸 넣어주시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따뜻한 시절이 사랑하는데 힘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서로 어린 시절이 별로 즐겁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그쵸 만들어내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6번 봤고요. 17번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단은 지문 자체가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이제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지문이 길면 길수록 상대적으로 독해 자체, 그쵸? 그 내용 자체의 어떤 난이도라던가 지문 자체는 굉장히 쉬울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믿고 문제를 보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줄줄줄줄 해석하면서 이거는 내가 막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막 완전히 되면서 너는 자동으로 BAC야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긴장된 그 수험장에서의 그 압박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막 유려하게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쉽지 않다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단서를 잡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래서 그 단서가 뭐라 그랬어? 그렇지. 연결어라던가 지칭어라던가 특정 어떤 그런 어구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해석 같은 경우는 뭐 해석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가늠이 되니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법을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제시된 문장은 읽어주는 게 맞아요.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가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같이 보죠. amazing하대요. 자, 같이 보죠. It's amazing what a little free beer can accomplish.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약간의 공짜 맥주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실로 amazing하다,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beer에 대한 얘기예요. beer. 그러니까 공짜 맥주가 되게 엄청난 효과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다음 뭐죠? Samso, then known for its dairy and pig farms, would become Denmark's showcase for sustainable power, eventually going carbon free.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 샘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딘지 볼게요. They're known for 뭐로 알려져 있냐면 그 낙농업이죠. dairy, 그 pig farms 하니까 말 그대로 양돈 농장들이죠. 돼지 기르는 농장. 이런 것들로 유명한데 말 그대로 농장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곳이 would become Denmark's showcase 하니까 말 그대로 덴마크의 어떤 공개의 장이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뭐에 대한 공개의 장이냐? Sustainable power 하니까 지속 가능한 동력에 대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탄소가 없는 그런 결과를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맥주라는 게 일단은 나왔는데 또 보니까 화두는 약간 뭐 친환경적인 자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더 보죠. How that would happen, however. 자, 그러나 however 먼저 빼야 되겠죠. How that would happen.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는 was far from clear. 분명하진 않다. 왜냐하면 the government initially 정부는 최초에 offered no funding. 자, 기금도 되지 않았고요. tax breaks 세금 감면도 없었고요. 기술적인 전문 지식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샘소라는 이 지역이 이렇게 뭔가 이제 우리가 카본 프리한 그런 지역이 되기까지는 사실 정부가 어떤 도움을 주진 않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다가 우리가 보세요. A번 보죠. So, 따라서 뭔가 연결해 주죠. 정리해 주고 있죠. 보시면 헤르만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르만센 요 정도 되겠죠. 그쪽 사람이니까. 근데 헤르만센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따라서 헤르만센은 보여주었다는데 등장했다라는 건데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정부가 안 도와줘서 헤르만센이 등장을 해. 어디서? At every community or club meeting 모든 그 지역 공동체나 클럽 회의에 등장을 해요. 자, 요거 잠깐 놔둬보자라는 거죠. 헤르만센 줄쳐주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A번의 헤르만센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자, C번 다 같이 보시죠. C번. 자, C번에 보시면 중반부에 이 사람의 풀네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쵸? 중반부에 보시면 C번 중반부에 보시면 서렌 헤르만센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등장하죠. 이거는 거의 틀림없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이름이 나왔을 때 풀네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이나 이름이 다시 간결하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순이 별절 결정나. 자, A가 먼저 C가 먼저야? C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죠? 그럼 일단 우리가 C, A 정도로 놔둬두시고요. 자, B번 뭐죠? It worked인데 자, it 바로 체킹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그럼 그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제시문 다음에 첫 번째로 B가 나온다고 합시다. 정부가 해준 게 없어. 마지막에. 그치? 정부가 해준 게 없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어요? 이거는 약간 사실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심증적으로는 어디가 먼저 가야 돼? C번이 먼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C번에 보시면은 given that almost all its power came from oil or coal 했는데 거기 뭐 거의 모든 동력이죠. 거의 모든 동력이 석유라던가 석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4,300명의 그 섬 주민들, 그러니까 샘소가 섬이었네요. Didn't know a wind turbine from a grain silo 이렇게 나왔는데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grain silo로부터 나와 있는 풍력 터빈 있죠. 풍력 발전 터빈을 말하는 건데 그런 거를 알지 못했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 샘소 seemed an odd choice. 샘소는 참 낯선 선택인 것처럼 보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샘소만 놓고 봤었을 때는 뭔가 이런 카본 프리로 지역한 그런 동력이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정황상 별로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러다가 헤르만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회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능성을 봤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일들이 A까지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맨날 그 공짜 맥주를 주면서 그런 뭐 지역 공동체 회의라던가 클럽 회의 이런 데 참여를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B번에 보시면 효과가 있었고, 자, 그 다음 볼까요? The islanders, 그 섬주민들은 exchanged their oil burning furnaces 이렇게 나왔는데, 그들의 그 oil burning, 말 그대로 석유를 연소시켜서 하는 용광로 있죠?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centralized plant에서 말 그대로 중앙 집중화된 공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 그런 것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that burned leftover straw or wood chips to produce heat and hot water 하니까 열과 hot water, 온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어떤 집 같은 거 있죠. straw, 밀집 같은 거, 그런 것들, 잔여물이라던가 나무 조각들 이런 것들을 연소하는 그런 말 그대로 석유로 연소를 하는 그런 용광로를 바꿔치게 한 거죠. 말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다른 그 플랜트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무래도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결정적인 요소들 있죠. 단서들만으로도 솔직히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8번 한번 보도록 해봅니다. 자, 18번.
맨 마지막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디코딩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reading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디코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휘 파트에서도 좀 많이 외웠던 부분이긴 한데, 코드가 이제 말 그대로 암호잖아요. 근데 디코드니까 말 그대로 암호를 풀어내는 거니까 해독하다라고 해석을 많이 했죠. 근데 디코드 자체가 또 독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디코딩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뭔가 깊은 뜻을 안다라기보다는 제시된 어떤 그 문장들 있죠. 문장들을 그냥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음소 그 자체로. 그걸 우리가 디코딩이라고 하는 거고, 리딩은 말 그대로 이제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행간의 의미도 알고 뭐 어떤 추론도 하고 이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리딩의 범주로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문이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The emphasis on decoding translated mainly as a phonemic awareness and knowledge of the alphabetic principle.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디코딩의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음소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알파벳 원칙 이런 것들의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내는 걸 우리가 디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는 has led schools 학교로 하여금 to search for packaged or commercially produced reading program 이렇게 놨는데 말 그대로 이제 패키지화된 그죠? 또는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reading 프로그램들을 찾도록 이끌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reading 프로그램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관계대명사 대수로 연결했는데요. help students master the skills of decoding 하니까 학생들이 디코딩의 기술들을 숙달하도록 도움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문장을 딱 보면서 지문을 보면서 어쨌든 그 의미 자체는 그냥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구나.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이냐라는 건데 거기 보시면은 but을 한번 중간에 찾아보죠. according to 연결된 그 문장 끝에 보시면 but이 나와요. 그쵸? 찾으셨죠? comma but. 그러나 그것은 is where the process of reading ends for them 했는데 이런 독해의 과정에 있어서 끝이 되는, 종말이 되는 바로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말 그대로 독해 스킬이죠. 이런 디코딩 스킬을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어떤 지문을 읽어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리딩 있죠. 그거에 대한 그런 종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딱 거기까지만이란 얘기예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럼 뭐냐? 뒤에 보죠. While the students, 학생들이 can decode. 자, 말 그대로 해독을 할 수 있고, even become fluent oral readers. 굉장히 유창한 말로 전달하는 그런 독자들이 될 수는 있지만, they do not truly comprehend the material. 그 자료에 대해서 진정으로 comprehend, 이해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뒤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볼까요? They cannot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Infer meaning, 의미를 추론할 수도 없고요. 혹은 detect the author's bias 하니까 말 그대로 그 저자의 견해를 간파해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깊은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among other things 중에 그래서 이 reading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죠. 그러니까 reading이라는 것은 사실 decoding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reading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풀어내는 decoding보다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훨씬 더 어렵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거에 가장 부합하는 게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reading is much more complex.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하다. 뭐보다는 단순하게 phonemic awareness하고 alphabet recognition에 대해서 숙달하는 것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디코딩의 과정이죠. 디코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게 바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빈칸 추론 이건 우리가 2번 정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9번 한번 보도록 해보죠. 19번은 간단했어요. 자, 19번에서는 우리가 제시문에서 우리가 단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for example, 이게 단서죠. 예시를 제시합니다. 그 뒤에 있어서. 그러면 이 예시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이 앞쪽에 나와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말이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럼 거기 보시면은 자, 예시 보죠. For example, some cultural groups인데 일부 문화 집단들은 were often portrayed as gangsters 했는데 일부 문화 집단들은 일부 문화적인 그런 그룹들이겠죠. 이런 집단들은 갱스터로서 종종 묘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쟤네들은 좀 깡패 집단이야, 악당이야, 뭐 이렇게. 반면에 others, 다른 또 문화적 집단들은요, 대체적으로 as the good guys who arrested them, 그들을 체포해주는 굉장히 선인들, 그렇죠? 의인들로서 비춰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집단은 좀 갱스터고 저런 애들은 의인이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 관념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요거에 대한 거. 자, C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번부터 보시면 그 다음에 in the past, 과거에는 the messages we receive from television programs, advertisement and movies까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TV라던가 광고 그리고 영화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were full of 밑줄 쳐볼까요? stereotype이라는데 바로 이게 고정관념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정관념들로 꽉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제시문이니까 가장 적절한 정답은 우리가 D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드라마들은 그랬죠. 권선징악. 그랬었는데 요즘엔 좀 열린 결말 많은 것 같아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많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빠너 스토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우리가 요거는 쉽게 4번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능을 얼마 안 치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접하신 적이 있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림, 일러스트레이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지문 자체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까지는 아니고 단어들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데 딱 보시면서 흐름상 그 어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약간 공무원 기출로는 좀 약간 이렇게 흔하지 않은 약간 좀 참신한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흐름을 좀 이렇게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잡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The Earth is a planet full of life. 지구는 생명체로 꽉 차 있는 행성이다. One of the reasons for this. 이것에 대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is that our sun, 자, 우리의 태양이죠. 우리 별에 있는 태양인데요. is the kind of star that can support life on a planet. 지구상에 있는 생명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일종의 그런 별이기 때문이다. 별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생명체로 꽉 차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다 태양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All the time, 언제나 the sun continues to send out a steady supply of heat and light 하니까 태양은 항상 똑같죠? 끊임없이 열과 빛 있죠? 요거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for our sun is a stable star. 우리의 태양은 stable star. 안정적인 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별이 아니라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일정한 빛과 열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뭐죠? This means,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의미한다. It stays the same size. 그 태양이 똑같은 규모,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똑같은 규모. 자, 조금 더 볼까요? 그리고 its output of energy. 에너지가 heat and light인데요. 이런 에너지의 발사는 does not change much.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다. 흐름상 괜찮아요. 그렇죠? stable하다, steady하다, same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2번 볼까요? Some stars are not stable 했는데 자, 일부 별들은 근데 안정하지 않대요. 안정적이지 않대요. 그럼 뒤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보시죠. They grew bigger and hotter and then smaller and cooler.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맞아요. Not stable에 대한 적절한 사례죠. 오케이? 그러니까 2번 문장도 맞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쵸? 자, 3번 보시죠. The heat and light they send out 했는데 자, 여기서 they send out이 앞에 있는 heat and light로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 별들이 발산해내는 열과 빛은요. vary가 동사죠. greatly. 매우 다양해요. 매우 달라요. 되셨죠?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왔고 정답은 4번인 듯 하네요. 같이 보죠. If our sun behaved like that. 우리의 태양이 그와 같다면 The Earth, 지구는 would boil and freezes repeatedly 하니까 반복적으로 끓었다가 얼었다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life could exist under these great changes인데 자 보세요. 생명체는 이러한 커다란 변화 아래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 텐데 존재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가 흐름상 봤었을 때 이렇게 unstable한 상태가 되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셔서 could not exist 부정문으로 바꿔야지만 흐름상 우리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꼼꼼한 해석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0문제, 총 20문제 해설을 다 마쳤는데 사실은 양껏 다 해드리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해서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내려야 되는 결론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국가직 시험을 통해서 야, 이 영어라는 과목이 꾸준히, 그쵸? 그리고 열심히, 그쵸? 단순히 열심히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좋은 어떤 그 멘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멘토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좋고 누구든 좋으니까 어쨌든 그 주어진 그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열심히 따라가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고득점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지방직 서울시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그때를 대비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잠깐은 쉬셨겠지만 바짝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합격을 저는 언제나 기원을 하고요. 오늘도 내일도 정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